예, 안녕하십니까. 노친구입니다. 오늘은, 정우성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원래는 지난 동덕여대 사건 이후에 바로 이재명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영상을 조금 텀을 두다 보니까 이재명 얘기는 좀 뒤로 밀어두고, 정우성 얘기를 좀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사건 같은 경우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재판이죠. 이재명 재판이 좀 여러 할 얘기가 있는데, 그거 잠깐 미뤄두고, 요즘 핫한 정우성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정우성. 정우성 하면은 국민 배우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대한민국의 아주 유명한 배우죠. 저보다 나이로 따지면 한 11살 정도 많은 형님이신데, 굉장히, 유명해요.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하고는 세대 차이가 완연한 저희 부모님들도 정우성이라고 하면은 딱 하고 알아들으시고 어떤 배우인지 아십니다. 제가 나이가 40대인데, 제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보통 60대, 70대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도 정우성이라고 하면은, 바로 알아들으실 정도로 정우성은 국민 배우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리고 이 정우성이 최근에 혼외자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시끄럽죠? 대한민국, TV를 틀면은 일단 예능이 아니면 공중파든 케이블이든 일단 정우성 얘기는 무조건 하고 있어요. 당연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겠고, 굉장히 지금 핫한 이슈입니다. 많은 레카에서도 다루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또 한번 말을 한마디 얹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정우성 배우의 최근 이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이 정우성이라는 배우 이분이 작년쯤에 만났던 한 문갑이라는 모델분하고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애가 생겼는데 그 애가 생기고 나서 올해 3월에 그 아이가 출산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애가 생기고 출산을 하게 되면은 보통 출산 전에 보통 결혼이라는 형태를 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게 옳냐 그르냐를 떠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결혼을 하지 않고 문갑이라는 그 모델 여배우가 아니지 모델이지. 그 여성분이 이 정우성이라는 이 정우성 배우의 어떻게 보면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거까지는 하여튼 결혼을 하지 않고 그 문갑이라는 그 모델이 맡아서 키우는 쪽으로 그리고 이제 정우성 배우는 지금 언론에서는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 지겠다라고 하는데 결혼을 안 한 걸로 보아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그렇게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드라이하게 사건 개요만 얘기하면 그래요. 저는 이게 크게 이제 유명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냥 봤을 때 이게 정우성이라는 사람을 빼고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어떤 썸씽이 있고 애가 생겼는데 결혼을 안 해. 근데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여자 쪽이든 남자 쪽이든 이제 맡아서 키우고 나머지 한쪽은 그에 대한 이제 양육비 금전적 지원을 하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전혀 비난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정우성이라는 그 사람을 떼고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정우성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전히 정우성이라고 해도 저는 이런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행동만 놓고 봤을 때는 전혀 비난할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정우성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르죠. 왜 얘기가 다른지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앞서서 이 연예인들의 어떤
사생활, 뭐 이런 게,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만 해도 제가 연예인들처럼 돈 많고 잘생기고 인물 좋고 그랬으면은 굉장히 방탕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뭐 지난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좀 약간 성직자 같은 삶을 원치 않게 살아오긴 했는데, 일단 뭐 제 삶은 그렇고, 남자고 여자고 떠나서 인물 좋고 돈이 많으면 이성관계가 뭐 복잡하다는 거는 뭐 당연히 따라오는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봐봐요.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돈이 많아. 남자고 여자고 떠나서. 그리고 내가 인물이 좋고 유명해. 그러면 자기한테 접근해오는 수많은 이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수많은 이성 중에는 당연히 또 인물 좋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인간은 욕망에 지배되는 짐승이기 때문에, 인간뿐만 아니라 원래 모든 생명체가 그래요. 지금 이 순간도 이 늦은 시간 야심한 밤인데, 다들 건강 생각 안 하는 10대, 20대라면은, 좀 배고프고 출출하면은 다 라면 한 그릇 끓여 먹고 자잖아요. 이 늦은 시간에. 라면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야식이 땡기면 만두 같은 거 먹을 수 있고, 늦은 밤 족발 같은 거, 치킨 같은 거 시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욕망에 지배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끌리는 거는 타당한 이치인데, 이 돈도 많고 인물도 좋은 사람들은 다가오는 이성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성직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가뜩이나 직업이 성직자도 아니고 그냥 일반 개인, 좀 유명한 그냥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정우성 같은 경우는 이번 이슈가 터지고 나서 갑자기 그동안 이렇게 SNS DM이라는 게 뭐냐면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대중에게 노출되는 어떠한 매체인데, 여기서 이제 1대1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를 DM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정우성이 숱한 일반 비연예인 어떤 일반인들한테, 여자들한테 숱한 이렇게 유혹하는 메시지 같은 걸 보낸 거 가지고도 이렇게 좀 발굴이 되면서 그걸 가지고 또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전혀 욕할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좀 약간 곁다리로 빠져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언제부턴가 이게 남성이 여성을 유혹하거나, 그래, 유혹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속칭 꼬신다고 하죠. 꼬시기 위해서 이렇게,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나 이런 SNS의 DM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좀, 그게 서툴든 능숙하든 재미가 있든 없든 간에, 그런 거를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텍스트들, 문자 내용들을 갈무리를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서 약간 조리돌림하는 문화가 약간 조금 있어요. 저 이거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거는 이 남자가 여성을 어떻게 좀 친해지거나, 그래, 친해진다는 목적이 있겠죠. 이렇게, 성적인 걸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성 교제를 하고 싶다거나, 어쨌든 당연히 목적이 있겠지만, 남성이 여성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이 남성이 마음에 안 들고 매력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이게 인터넷 같은 데들 그걸 올려가지고 이렇게 남자를 욕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저는 이 문화 굉장히 이런 문화가 누구한테 손해고 누구한테 이득이 될지는 다들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프랑스의 한 페미니스트는 또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남자가 여자한테 추파를 던지는 거는, 남성의 권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이렇게 유혹이나 아니면 속칭, 꼬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좀 서툴거나, 아니면 남자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인터넷에 올라와가지고 다들 욕하고 조리돌림을 하는지,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남자가 여자한테
그 어떤 다가가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는 문화가 언제부터 자리 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거를 보면은, 제3자가 봤을 때 좀 약간 오그라들고, 좀 창피하고 그럴 수 있어요. 뭐. 근데, 뭐, 그게 잘못은 아니잖아. 좀 서툴고 못생긴, 좀 여성을 대하는데 약간 서툴고, 또는 매력이 좀 떨어지고, 뭐 그런 남자들이 그 여성한테 어떤 좀 뭔가를 이렇게 어필을 하는 게 조금 제3자가 봤을 때 조금 약간 조금 뭐 좀 창피하고 이렇게 막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절대 도덕적으로 잘못되거나 뭐 그게 죄 짓는 건 아니잖아요. 좀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정우성 얘기로 돌아와가지고 정우성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숱한 이제 묻 여성들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은밀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막 유혹을 했던 정황들이 그 정우성의 메시지를 받은 여성들에 의해서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 왜 그런 걸 가지고 정우성을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정우성의 메시지를 받은 여자들이 시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나도 좀 정우성한테 간택을 받은 여자다. 막 그런 자랑 측면에서 저는 이게 공개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서 정우성을 욕하는 남자들은 좀 반성을 해야 돼요. 아니 정우성처럼 국민 배우에다 그렇게 인물이 뛰어난 남자들도 열심히 하는데 왜 그걸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욕을 할 게 아니라 본받아야죠. 정우성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여자를 만나려면 저렇게 열심히 해야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아니면은 그게 그렇게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정우성을 욕을 할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간에 어쨌든 이런 일련의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정우성의 좀 지금 정우성 혼외자 논란이 터진 지 한 2주가 돼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이 정우성 씨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지만 이 감수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보면은 정우성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왜냐하면은 정우성이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이 정우성 씨와 똑같은 행동을 했으면 저는 욕을 하고 싶을 생각이 없지만 정우성 씨는 정우성 씨이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정우성 씨는 예전에 해왔던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자, 봐요.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 잘생기고 유명한 남자 배우나 남자 연예인들의 그런 여성 편력에 대해서 숱한 그동안 많은 이슈가 있어 왔습니다. 빅뱅의 승리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빅뱅의 승리 같은 경우는 조금 자기 사업장에서 벌어졌던 어떤 약간 좀 범죄 같은 게 있으니까 승리 씨 말고 예전에도 한참 시끄럽던 뭐 장동건, 주진모 등등의 저 단톡방에 있었던 뭐 여성에 관한 얘기 그리고 한 2년 전인가 1년 전에 하정우의 아버지 되시는 김용건이라는 배우 있습니다. 김용건이라는 그 배우분, 뭐, 나이가 굉장히 좀 지긋하신 분인데,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무려 굉장히 많으신, 좀 이제 고령의 배우신데, 이 김용건이라는 배우의 아들이 하정우예요. 근데 이 하정우한테, 하정우의 아들이 아니라 하정우의 동생이 생겼다는, 굉장히 고령인 배우의 김용건이라는 배우의 아들, 하정우한테는 동생. 그런 이슈가 또 있었던 적이 있어요. 2년 전, 그게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됐는데, 근데 그때 깜짝하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만 굉장히 막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어요. 장동건이나 김용건.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이거 가급적 최근에 이슈로 좀 얘기를 한 겁니다. 과거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또 걸출한 여성 편력을 가진 그 남자 연예인 이슈가 있겠지만, 근데 장동건이나 이런 김용건 배우에 대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욕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죠.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해. 왜냐? 인간사 살다 보면은
유명하고 돈 많고 잘생긴 사람들한테는 다 그럴만하다. 뭐 그런 거를 다 인정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이 사회가. 이 사회가 연예인이나 뭐 기업가들, 뭐 돈 많은 사람들 또는 뭐 그냥 개개인들한테 막 도덕적으로 굉장히 막 고결하거나 이런 성직자 같은 삶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사람들도 다 알아. 이 도덕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완벽하기를.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왜 정우성한테는 왜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비난을 하냐. 그럴만 하죠. 왜냐면 정우성은 그동안 각종 예능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제 언론의 마이크 앞에서 이 개인의 도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왔었던 사람입니다. 예전에 한번 그 난민 이슈가 터졌을 때, 난민 이슈는 이제 전 세계적 이슈죠. 유럽이 이제 난민을 받아들이면서 왜 이렇게 일본이나 대한민국, 우리나라한테 니네들도 아시아의 선진국인데 난민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정우성은 맞다. 우리가 이제 난민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또 대한민국의 여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 다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난민을 수용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능이나 이런 데서 이 개개인의 도덕적 삶, 이타적인 어떤 가치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설파했었던 사람입니다. 그 박근혜 탄핵 시기에 갑자기 생뚱맞게 어떤 SNL이었나 어디 영화배우 시상식이었나 갑자기 박근혜 나오라고 막 소리도 치기도 하고 그 어떤 정우성이라는 배우분은 그 배우라는 신분을 떠나서 떠나는 게 아니지. 배우이고 그런 유명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주목받는 어떤 언론의 마이크 앞에서 배우로서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기 개인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 어필을 하는 걸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어떤 유명인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 채널에서 평소 해왔던 어떤 보수적인 가치관이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신념들을 제가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로 유명해진 사람이야. 근데 이제 그 자동차에 관련해서 유명한 굉장히 대중의 그 관심이 쏠리는 어떤 현장에서 갑자기 자동차 얘기에다가 뜬금없이 어떤 인생에 대해서 보수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갑자기 해. 자동차 얘기가 아니라 가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자동차 관련해서 유명해진 사람인데 저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제가 그렇게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우성이 과거에 어떤 배우로서 주목받는 위치에서 배우로서의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는 개개인의 도덕적 가치관 같은 걸 얘기하는 걸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랬으면은 언행일치가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드러난 행실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드러났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혹자는 정우성이 자기 아들을 결혼을 안 한 거지 난민을 수용을 안 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난민 수용이랑 지금 정우성이 한 행동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우성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기적인 판단보다 서로 사랑을 하고 이타적으로 남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해왔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기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자기 자식이 생겼으면은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 결혼을 해서 그 생긴 아이와 함께 가정을 꾸리는 게 더 이타적인 선택지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 자, 봐봐요. 결혼을 하면은 가장 이득을 보는 거는 정우성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이 아니라 배우자 입장이겠죠. 물론 이제 문갑이라는 그 모델분도 적지 않은 수입을 올렸겠지만 어쨌든 정우성이 결혼을 했을 때는 그 수혜자는 첫 번째 배우자인 그 문갑이라는 모델이 되겠고 두 번째는 아들이 될 겁니다. 정우성이 자기 이익을 생각 안 하고 이타적으로 행동을 한다면 결혼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자기 호적에 아들을 올리는 게 이타적인 행동인 거죠.
이타적이라고 할 것도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우성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를 거부했고, 그 문갑이라는 모델과 사이에 생긴 자식도 뭐 자기 자신이 책임진다고 했는데, 뭐 호적에 올릴지 어떨지까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온 세상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정우성도 자기 자신의 이익이 당면한 상황에서는 이기적으로 행동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얘기와 모순된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그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욕을 먹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본인이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정우성이 예를 들어서, 장동건, 이정재, 최민식, 등등등등, 수많은 배우들 사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정우성 말고. 그 배우들처럼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멀쩡히 작품 활동만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잠깐 깜짝 놀라고 별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랬죠. 정우성 말고도 그 여성 편력에 관해서 조금, 뜬금포 뉴스 터진 연예인들이 한둘입니까? 근데 다들 잠깐, 그렇구나 하고, 이게 말았죠. 왜 가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정우성 가지고 이렇게 들려볶냐, 왜 이렇게 괴롭히냐. 아니, 정우성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정우성이 하는 행동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니까?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고, 누구나 그렇게 그 정우성의 행위 자체를 정우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했다고 봤을 때 욕할 게 아니라고. 근데 정우성은 자기가 기존에 해왔던 말들이랑, 반대되는 행동을 하니까 그게 위선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서 정우성은 시기에 질투하네, 유명해지면은 다 무조건 욕을 하네.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맙시다. 아니, 정우성이랑 반대되는 사람들은 정우성이 하는 말을 들어야만 합니까? 정우성이 예를 들어서 난민을 자기는 수용하자고 하고, 남들은 이렇게 반대해. 저 같은 사람들은 난민 수용 같은 걸 반대하는 입장인데, 정우성이 난민을 받아야 합니다. 난민을 받는 게 정의입니다. 라고 하면은, 정우성만 그런 말 할 자유가 있고, 그런 정우성에 대해서 반박을 할 자유는 없는 거예요? 왜 정우성을 욕하네, 유명인은 덮어놓고, 실드치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자기는 세상을 향해서 얼마든지 자기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그 수단과 힘이 있잖아.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들 그 대사 아시죠? 영화 대사. 큰 힘을 가진 사람은 큰 책임을 진다고. 정우성이 큰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지금까지 마음껏 휘둘러 왔지. 좋았겠지. 자기 자신의 사생활이 이렇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잘생겼는데 착하기까지 해. 잘생겼는데,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바람직한 사람이야. 돈도 많아. 이런 완벽한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을 때까지는 좋았겠죠. 근데 이런 거 가지고서 나중에 이런 사생활이 드러났을 때, 그런 이율배반적이고 위선적인 행동이 드러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비판도 듣기 싫어?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유명인에 대한, 하나의 개인에 대한 폭력이라고요? 아니죠. 그건 폭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사필 규정이죠. 예? 세상의 이치입니다. 저는 이런 정우성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또 최근에 좀 갑자기, 정우성 관련해서 좀 이슈가 뜨겁길래, 또 한 숟가락 얹어 보려고 또 이렇게 마이크를 켜고 좀 시부려 봤습니다. 그래요. 왜 정우성에 대해서 공격을 하느냐, 자꾸 여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어쩔 건데, 정우성은 대중에 대해서 아무 말 해도 되고, 대중은 정우성에 대해서 그냥
입 다물고 침묵을 지켜야 됩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사실 그게 요점입니다. 오늘도 좀 이렇게 아무 말 되지 않게 들어줘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동덕여대에 관해서 또 한마디 좀 더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또 이재명 얘기는 조금 더 밀어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 또 이제 월요일이 됐는데요. 이제 완연한 겨울이죠. 이 수도권은 눈이 오지게 왔습니다. 다들 이렇게 차 운전할 일 계신 분들은 또 만조운전 조심해서 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친구였습니다.